잡던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죠?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화물 과적에 허술한 결박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었고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에는 약 580톤의 평형수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성급은 선실 증축으로 무게중심이 51cm 높아졌으니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2023톤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는데요. 예.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를 이 기준량의 4분의 1 정도만 채웠습니다. 또 세월호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톤을 싣도록 했지만 사고 당시 이보다 3배 많은 3,600톤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하네요. 특히 청해진 해운은 사고가 발생하자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화물량을 180여 톤 줄이는 등 조작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물은 3배 싣고 평형수는 4분의 1 채우고 참. 자, 그리고 이 세월호 증축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수사본부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조사를 토대로 안전검사와 증축공사를 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지난 주말 대여섯 곳 등 모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100여 명 가운데 복원력과 안전장비 검사를 맡은 한국성급 등의 관계자들이 우선 피의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합동수사본부는 증축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구조 변경과 선체 결함, 대응 미숙 등이 추가로 밝혀지면 침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지주회사인 아이온아이 홀딩스를 설립하기 전까지 사장단 모임인 이른바 높낮이 모임을 통해 회사의 설립이나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검찰은 연휴 기간에도 유 전 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검찰은 계열사 중 하나인 주 천혜지의 대표이사 변기춘 씨와 세모 대표이사 고창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조세 포탈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예. 또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에 대한 강제 소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혁기 씨의 불출석에 대비해 미국 연방수사국과 공조해 소재 파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검찰은 혁기 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 3명이 1, 2차 소환에 불응하자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발로 검찰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제로 잡아와야 되겠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내놨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에게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은 또 무력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석가탄신일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네. 박 대통령이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박 대통령의 사과 두 번째 이어졌는데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앞서 사고 13일째 만에 나온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 사과에 대해 간접 사과라는 비판이 일었고 희생자 유가족들 또한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의 형식과 시기,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추가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또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저도 부모님을 흉탄에 잃어 가족을 잃은 마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사과의 진정성 논란에 대해 과거의 개인적 아픔을 언급하면서 해명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 4일 사고 현장을 두 번째 방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성남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아기 엄마들까지 항의 시위에 참여하는 등 민심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진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간접 사과라는 형식의 문제, 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떠밀린 듯한 사과의 시기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4차례 사과를 했지만 모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의 무능을 탓하거나 과거 정부의 관행을 지적하는 등 남 탓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선장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과거의 적폐를 언급하면서 공무원들만 엄벌하겠다고 하는 건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안전한 공동체는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집권 2년째에 빚어진 이번 사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현장을 2번째 찾았을 때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자기 책임을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동안 누적된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불만은 너무 컸고 불신의 골은 깊었습니다. 가족들과의 30분 비공개 면담에서는 울음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